장례식장 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하얀 코트를 입은 젊은 여인이 들어와 지은의 영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왜 여기에 우리 엄마 사진이? 할인의 말이 바늘처럼 정자의 귀에 꽂히자 정자는 놀람과 혼란 속에서 할인을 바라봤다. 무슨 소리여? 이건 내 딸 지은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고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의 작은 교회에 첫 번째로 도착하는 사람은 언제나 김정자였습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지만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났죠. 정자는 교회 문을 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교회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다른 교인들이 오기 전이라 정자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단상 위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자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기도 중에 딸 지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지은아, 엄마 기도하는 거 방해하면 안 된다고 했잖니. 정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살아생전 지은이 항상 하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던 지은은 엄마가 기도할 때면 꼭 옆에서 장난을 치곤 했었죠. 찬송가를 따라 부르다가 가사를 틀리면 킥킥거리며 웃고 기도 시간에는 엄마 손을 잡고 장난스럽게 흔들곤 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정말 다 들으세요? 어린 지은이 궁금해하며 물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마주해야 할 그 얼굴 때문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영정사진이 정자를 맞이했습니다. 2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딸 지은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죠. 지은아, 엄마 왔다. 정자는 영정 앞에 놓인 작은 상 위에 물컵을 갈아주고 부드러운 천으로 액자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기도 했어요. 액자 속 지은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의 지은은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기대된다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 취업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졸업식 날 지은이 했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지은의 모습도 말이에요. 정자의 손길이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지은을 만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액자 모서리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내면서 정자는 지은과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영정사진 옆에는 지은이 목에 걸고 다니던 작은 은십자가 목걸이가 놓여 있었어요. 지은이 중학교 때 정자가 선물해 준 것이었는데 죽는 날까지 한 번도 빼지 않았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너 생각했다. 목사님이 천국 이야기하시는데 너 거기서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교통사고라는 갑작스러운 이별은 정자에게 너무나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고 정자는 차가워진 지은의 손을 잡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어 거실을 밝게 만들었지만 정자의 마음까지 밝혀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따스한 빛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햇살이 영정사진에 비치자 지은의 얼굴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살아서 말을 걸어올 것만 같았어요. 지은아, 엄마가 늘 여기 있단다. 너 없인 하루가 너무 길구나.
정자는 영정 앞 방석에 앉아 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자만의 방식이었어요. 지은이 살아있을 때처럼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곤 했죠. 때로는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김 집사님이 그러시더라. 너 같은 착한 아이는 천국에서 분명히 천사가 됐을 거래. 정말 그런 거냐? 엄마한테 꿈에라도 나타나서 알려주면 안 되겠니?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정자는 딸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만이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었거든요. 때때로 바람이 불면 지은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IMF 외환위기 때 남편을 잃고 홀로 지은을 키워낸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정자는 갓 태어난 지은을 품에 안고 절망했었죠.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파트 청소도 하고 새벽 신문 배달까지 했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지은이 다른 아이들처럼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모든 고생이 보람 있었던 건 지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은은 엄마의 고생을 알았는지 항상 착했어요. 친구들이 비싼 옷이나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를 때도 지은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웃는 게 제일 좋아요. 어린 지은이 했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때는 너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는 뭘 위해서 살아야 할까? 정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이 없는 세상은 너무나 공허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도 교회에서의 기도도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지은을 위해 모아둔 적금 통장을 볼 때면 더욱 허무했어요. 이제 그 돈을 누구를 위해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무렵이 되자 정자는 지은이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지만 습관적으로 두 사람분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지은의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앉던 자리에는 아직도 지은의 밥그릇과 젓가락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지은아, 된장찌개 끓였는데 안 먹을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건데. 정자는 지은의 그릇에도 밥과 찌개를 담아 놓았습니다. 지은이 돌아올 것만 같은 착각 때문이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정자의 외로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자는 지은의 영정을 바라보며 또다시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지은아. 정말 너무 보고 싶어. 밤늦도록 정자는 지은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하루가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정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이 평온한 일상에 큰 파도가 밀려올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지은의 장례식이 열린 지 반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정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서 낯선 젊은 여인이 망설이며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긴 생머리에 하얀 코트를 입은 그 여인은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려는 듯 교회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정자가 다가가 말을 걸자 여인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28 정도로 보이는 그 여인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떨리는 입술, 뭔가 큰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혹시 이 교회에서 장례식을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그럼요.
저희 교회에서 장례식을 많이 치르죠. 언제쯤 말씀이세요? 지난해 여름, 김지은이라는 분의 장례식이 있었나요? 정자의 심장이 쿵 하고 멈춰서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낯선 여인을 바라보며 정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은이를 어떻게 아세요? 혹시 정말 맞나요? 김지은, 28살의 교통사고로 정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낯선 여인이 어떻게 지은의 죽음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걸까요?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지은이와 어떤 사이세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이 들어 있었어요. 교통사고 소식을 다룬 기사였는데 거기에는 지은의 사진과 함께 사고 경위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최아린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할인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정자는 할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코끝의 생김새가 묘하게 낯익었어요. 왜냐하면 뭔가요? 이 사진 속분이 저와 너무 닮았거든요. 할인이 기사 속 지은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할인의 얼굴과 기사 속 지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정말로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말이에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의 얼굴에서 지은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모양, 심지어 말하는 톤까지 비슷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까지 보시면 할인이 목에서 목걸이를 빼내어 보여줬습니다. 작은 은십자가 목걸이였어요. 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지은이 끼고 다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거든요. 이건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어린 시절부터 계속 끼고 다녔어요. 제가 입양되기 전에 친엄마가 목에 걸어주셨다고 양부모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입양이라는 단어에 정자의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할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어린 시절 해외로 입양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묘하게도 지은이 태어났던 1990년대와 일치했습니다. 혹시 몇 년도에 태어나셨나요? 1997년입니다. 정확히는 3월 15일이에요. 정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은의 생일도 3월 15일이었거든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에 오신 건가요? 양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편지를 남겨주셨어요. 그 편지에 제 출생에 관한 진실이 적혀 있었거든요. 할인이 또 다른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편지 봉투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할인은 그 편지를 열어 정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어로 쓰여진 편지였지만 중간중간 한국어로 적힌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양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저에게는 한국에 쌍둥이 자매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찾아보고 있던 중에 이 기사를 발견한 거예요. 정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쌍둥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은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는 건 정자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렴풋한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지은을 낳던 날의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남편이 했던 이상한 말들이 말이에요.
혹시 지은이 어머니가 아니신가요? 할인의 질문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정말로 제 친언니였던 건가요? 두 사람은 교회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둘 다 그것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정자와 할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자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로 지은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었던 건지, 그렇다면 왜 남편은 그 사실을 숨겼던 건지, 그리고 할인은 어떻게 해서 해외로 입양되었던 건지 말이에요. 저희 집에 와서 이야기하실까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할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정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더 큰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정자의 집 거실에 앉은 할인은 지은의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사진 속 지은의 얼굴은 할인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정말 저와 똑같네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자도 할인과 지은을 번갈아 보며 믿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쌍둥이라는 게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할인 씨, 정말 입양되신 게 맞나요? 네,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들었어요. 양부모님이 저를 정말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죠. 할인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아기 둘이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1997.3, 1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 양부모님이 주신 건가요? 정자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들은 정말로 똑같이 생겼어요. 한 명은 목에 작은 은십자가를 차고 있었고, 다른 한 명도 같은 십자가를 차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님 말씀으로는 입양기관에서 받은 거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죠. 정자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은을 낳던 날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날은 정말 힘든 출산이었어요. 진통이 오래 지속되었고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은이 하나만 낳았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그때 상황이 어떠셨나요? 출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할인의 질문에 정자는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나와 울고 있던 모습, 의사와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던 장면들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그때 우리 형편이 정말 어려웠어요. 남편 사업이 기울어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정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시작되던 해였어요.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정자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때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할인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할인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걸? 양부모님이 남겨주신 편지에 한국의 어떤 교회를 통해 입양이 이루어졌다고 적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할인이 편지를 다시 꺼내 보여줬습니다. 영어로 쓰여진 편지 중간에 한국어로 소망교회라고 적힌 부분이 보였어요. 정자가 다니는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지은을 낳고 며칠 후 남편이 교회 박집사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설마 그때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쌍둥이 중 한 명을 입양 보냈다는 끔찍한 추측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혹시 그때 아버님과 교회분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기억나시나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때는 너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흐릿했지만 몇 가지 장면들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회 박 집사님과 자주 만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졌죠. 정자의 말에 할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양부모님의 편지에 적힌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양부모님 편지에 따르면 제 입양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이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자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쌍둥이 중 한 명인 할인을 입양 보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정자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내심으로는 그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경제 상황의 호전, 그리고 지은에 대한 과도한 애착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거든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은이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것도, 입양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딸 하나를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할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친언니를 찾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경위로 입양되었는지 알게 된 충격 때문이었어요. 그럼 저희는 정말 가족이었던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정자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지은과 똑같이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할인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정말 몰랐단다. 정자가 할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28년 만에 만난 딸이었어요. 할인도 정자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친엄마의 품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저도 언니를 못 만난 게 너무 아쉬워요. 지은이도 내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정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었어요. 어떻게 아내 몰래 딸을 입양 보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말이에요. 할인아, 우리 이제 진실을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정자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들의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어머니.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왜 입양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언니는 어떻게 자랐는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말이에요. 이틀 후 정자와 할인은 함께 교회를 찾았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때 상황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했거든요. 정자는 28년 전부터 교회를 다녔던 박 집사를 떠올렸어요. 그가 남편과 자주 만났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예배가 끝난 후 정자가 박 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75살의 박 집사는 정자를 보자 반가운 듯 웃었어요. 정자 자매,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집사님, 이분은 할인이라고 하는데 혹시 1997년에 제가 쌍둥이를 낳았던 거 기억하세요? 박 집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곤란한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았어요. 박 집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정자자매, 그 일을 왜 갑자기? 집사님,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박 집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묻어두었던 비밀이었거든요. 사실, 그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박 집사가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긴장한 채로 그의 말을 들었어요. 정자 자매 남편분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쌍둥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한 아이라도 좋은 곳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경제적 이유로 딸 하나를 포기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마침 미국에서 한국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아이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었죠. 박 집사는 할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바로 할인이를 입양한 분들이에요. 저희도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거든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라고 보내진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아버지가 돈을 받고 저를 보낸 건가요? 할인의 직접적인 질문에 박 집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가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입양 과정에서 아이 양육에 필요했던 비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정자 자매 남편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얼마였어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그 돈으로 남편분이 빚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죠. 정자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딸을 돈을 받고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왜 저는 몰랐어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남편분이 당신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당신이 알게 되면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박 집사의 말에 정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딸을 보냈다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 결정에서 자신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것이 더욱 분했어요. 저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었잖아요. 제 딸인데.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교인들이 돌아볼 정도였어요. 정자 자매, 진정하세요.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선이요? 엄마 몰래 딸을 팔아넘기는 게 최선이었다고요? 할인이 정자의 어깨를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정자의 분노를 이해하지만 이곳에서 큰 소리를 낼 일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집사님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박 집사는 죄송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할인이가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란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할인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자신을 정말 사랑해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랑의 시작이 이런 거래였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집사님, 그때 제 아버지 상태가 정말 심각했나요? 네, 정말 심각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쌍둥이를 둘 다 키우기에는 정말 역부족이었어요. 박 집사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많은 가정이 해체되었고 입양아 수도 급증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할인이 아버지가 정말 고민 많이 하셨어요. 며칠 동안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자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남편이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입양 가시기 전에 할인이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채워드렸어요. 지은이가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걸로 말이에요. 박 집사의 말에 할인이 목에 찬 십자가를 만졌습니다. 이것이 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준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긴 했던 건가요? 물론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했어요. 박 집사의 말에 할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보낸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정자도 남편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의 절박한 상황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집사님, 그럼 지은이는 언니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건가요? 네, 남편분이 지은이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은이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외동딸인 줄 알았죠. 할인은 언니 지은을 만나지 못한 것이 더욱 아쉬워졌습니다. 만약 진실을 알았다면 언니가 얼마나 자신을 찾고 싶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할인이 이제 정자 자매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박 집사가 위로의 말을 건네자 정자와 할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해야 했어요. 박 집사와의 대화를 마친 후 정자와 할인은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두 사람이 정말 모녀 사이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비록 모든 정황이 일치했지만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했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할인이 검사를 마치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할인아, 그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지 않을래? 호텔보다는 편할 텐데. 정말 괜찮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무슨 소리야. 내 딸인데. 정자의 따뜻한 말에 할인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28년 만에 느끼는 친엄마의 정이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결과지를 건네주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99.9% 일치율을 보이고 있어요. 정자와 할인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확실해졌어요. 할인은 지은의 쌍둥이 자매이자 정자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이 양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서류들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할인이 낡은 봉투에서 꺼낸 것은 입양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입양 비용 명세서였어요. 이게 뭐야? 정자가 서류를 들여다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입양 과정에서 오간 금액이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금액이 박 집사가 말한 것보다 훨씬 적었다는 점이었어요. 이상해요. 이 금액이면 아버지 빚을 다 갚기에는 부족할 텐데. 할인도 의아해했습니다. 양부모님이 지불한 입양 비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난 거지? 정자의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할인이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입양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행한 영수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뭔가요?
할인이 보여준 영수증에는 금융거래 수수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은 양부모님이 지불한 입양 비용의 몇 배에 달했습니다. 이건 누가 받은 거지? 정자가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니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본 순간 정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내 남편 이름이야. 영수증에는 분명히 정자의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입양이 성사된 날짜와 일치하는 날에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입양 비용 외에 다른 돈도 받은 건가요? 할인의 질문에 정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딸을 보낸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위해 거래했다는 증거였거든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정자가 부정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할인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의 입양이 단순한 생계형 입양이 아니라 더 큰 금전 거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 혹시 그때 아버지 빚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할인의 질문에 정자는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진 빚은 분명히 큰 금액이었지만 이 영수증의 금액만큼은 아니었어요. 이해할 수 없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때 할인이 봉투 안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양부모님이 쓴 것이 아닌 다른 필체의 편지였어요. 이건 한국어로 쓰여 있네요. 할인이 편지를 펼치자 정자의 남편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정자는 그 글씨를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이건 당신 아버지가 쓴 거야. 편지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입양을 보내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쌍둥이를 둘 다 키우기에는 역부족이고 한 아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지를 읽은 정자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딸을 새로운 사업 자금을 위해 보냈다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사업이라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 내 딸을 팔았다고? 정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할인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라고? 내가 몰랐던 사이에 내 딸이 돈을 받고 팔려간 게 그냥 지난 일이야? 정자는 남편의 유품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더 숨겨진 것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위험해요. 할인이 따라가며 말렸지만 정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다 뒤진 정자는 책상 뒤편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입양 후 몇 년간 할인의 근황을 전해주는 편지들도 있었어요. 이건 너의 사진들이야. 정자가 떨리는 손으로 꺼낸 것은 어린 할인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정기적으로 보내준 것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할인도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그리워하긴 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정자는 사진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할인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알겠지만 여전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를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거겠죠. 할인이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정자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말했어야 했어. 내가 너의 엄마인데. 정자는 할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놓친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이제라도 알게 된 거 감사해요, 어머니. 할인이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과거의 아픔은 아픔대로 받아들이되 앞으로는 진짜 모녀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정자와 할인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정자에게 미국에서의 생활을 들려주었고 정자는 지은과의 추억들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입양의 진실 때문에 양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졌거든요. 할인아, 그분들이 너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건 확실하잖니? 정자가 할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입양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지만 할인을 키운 양부모의 사랑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맞아요. 양부모님은 정말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양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진실을 더 일찍 말해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할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양부모님도 입양 과정의 복잡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분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거야. 정자가 할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인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일어났어요. 어머니, 양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게 하나 더 있어요. 할인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어로 쓰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양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제가 한국에 오게 되면 꼭 이 주소를 찾아가 보라고 하셨어요. 정자가 주소를 자세히 보니 서울의 한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정자가 지은을 키울 때 잠시 살았던 곳이기도 했어요. 이상하네. 왜 하필 이 주소를? 정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인의 양부모가 어떻게 이 주소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 우리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할인의 제안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는데 주소가 가리키는 곳은 작은 사진관이었어요. 여기가 맞나? 정자가 의아해하며 사진관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추억사진관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나이 든 사진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자의 얼굴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정자 씨 아니세요? 네, 맞는데. 저를 어떻게... 아이고, 정말 오랜만이네요. 지은이는 잘 있어요? 사진사의 말에 정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은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사실, 지은이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그게 무슨... 사진사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보더니 더욱 놀란 듯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은이와 너무 닮았는데 이 아이가 지은이의 쌍둥이 자매예요. 할인이라고 해요. 정자의 설명에 사진사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안쪽 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가져왔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오신 건가요? 사진사가 보여준 것은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그 앨범을 펼치자 정자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어린 지은의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이 사진들은 지은이 아버지가 가끔 오셔서 지은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항상 2장씩 인화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진사의 말에 정자와 할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왜 2장씩 인화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사진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할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미국에서 보내온 거예요. 지은이 아버지가 부탁하셔서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정자는 남편이 할인의 사진들을 받아서 이곳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남편이 할인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증거였거든요. 아버지가 제 사진을 이렇게. 할인도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을 입양 보냈지만 계속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주소를 알려주신 걸까요? 정자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할인의 양부모가 어떻게 이 사진관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 그건 제가 연락드렸거든요. 사진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만약 할인이가 한국에 오게 되면 이 사진들을 전해달라고. 그럼 아버지가 미리 계획하신 거였나요? 할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할인이 양부모님께도 편지를 써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양부모님이 이 주소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정자는 남편에 대한 감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할인을 계속 그리워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거든요. 사실 지은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진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자 씨와 할인이가 만나게 되면 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할인이를 사랑한다고. 그 말을 들은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마음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할인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미안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를 용서해도 될까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한참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신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정자는 여전히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편이 할인을 사랑했다는 것만은 확실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정자가 할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치유해 나가고 앞으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자는 뜻이었어요. 사진관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모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것이었어요. 사진관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자와 할인은 과거의 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할인의 양부모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양부모님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할인이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잖니? 아니에요. 양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양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세요.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인이 양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사실 양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세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날이 더 많아서.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인아, 그럼 우리 함께 가보자. 정자가 할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인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요? 어머니도 함께 가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니. 다음 날 정자와 할인은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할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양어머니의 방 앞에 섰어요. 저기,
들어가도 될까요? 할인이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간병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이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세요. 아마 할인 씨를 알아보실 거예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던 노부인이 할인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인아, 정말 왔구나. 양어머니. 할인이 달려가 양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양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고 있었어요. 이분은 누구니? 양어머니가 정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양어머니, 이분이 제 친엄마세요. 양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정자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드디어 만났구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정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할인이를 잘 낳아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할인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두 어머니가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양어머니, 저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양어머니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양어머니도 아셨던 건가요? 입양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양어머니가 할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할인이를 얼마나 사랑했는가였거든. 그리고 할인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 말이야. 할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양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양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가 어려우니? 저를 키워주신 분들도 부모님이고, 저를 낳아주신 분도 부모님이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나눠야 할지. 할인의 고민을 들은 양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인아, 사랑은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커지는 거란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친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거야. 하나가 있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양어머니의 말에 정자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할인아, 너는 두 개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행복한 아이야. 정자가 할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인아. 우리는 너를 28년 동안 키웠고, 이분은 너를 낳아주셨어. 둘 다 너의 진짜 어머니야. 양어머니의 말에 할인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양어머니,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행복한 대로 살면 돼. 그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야. 그때 양어머니가 정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자 씨,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할인이를 잘 부탁드려요. 이제 제가 언제까지 지켜볼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양어머니의 말에 정자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할인이는 제 소중한 딸이니까요. 그리고 할인아, 내가 우리를 잊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해. 양어머니가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할인은 양어머니를 꽉 껴안았어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양어머니와 양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 그리고 이제는 친엄마도 소중히 여기렴. 양어머니가 정자와 할인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할인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시길 바라요. 정자도 양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할인이가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어요. 대화를 마치고 요양원을 나서면서 할인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양쪽 부모님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어머니,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도 그래.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정자도 할인의 양어머니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할인을 사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우리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할인이 정자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오해와 갈등이 해결되었으니 진정한 모녀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자와 할인은 지은의 기일을 맞아 함께 묘소를 찾았어요. 할인이 한국에 온 지도 벌써 1년이 넘었고 두 사람은 이제 진짜 모녀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왔어요. 할인이 지은의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언니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지은아, 할인이가 너 보러 왔다. 정자도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와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할인과 함께 지은을 그리워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따뜻했어요. 언니, 저 이제 한국 생활에 많이 적응했어요. 어머니랑 함께 지내는 게 정말 좋아요. 할인이 묘비에 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은이 살아서 듣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저 이제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정자는 할인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도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지은아, 할인이가 너와 정말 많이 닮았다. 성격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래. 정자가 지은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할인과 함께 지내면서 지은과의 공통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언니와 닮았다고 하시니까 정말 기뻐요. 할인이 정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과 닮았다는 말이 최고의 칭찬처럼 느껴졌어요. 할인아, 너는 지은이의 또 다른 모습이야. 정자는 할인을 보면서 지은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할인이 있어서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이 컸어요. 언니, 저 요즘 교회도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가 다니시는 그 교회 말이에요. 할인이 지은의 묘비에 말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정자는 할인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기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좋아요. 교회 분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요. 교회 교인들은 할인을 지은의 쌍둥이 자매라고 소개받고는 모두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저 이제 한국에서 일도 시작했어요. 할인이 계속해서 지은에게 근황을 전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번역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번역 일이 정말 재미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오가면서 일하니까 제 정체성도 찾아가는 것 같고요. 정자는 할인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한국에 온 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안정을 찾은 것 같았어요. 지은아, 할인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정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도 언니한테 감사해요.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할인의 말에 정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이 세상을 떠난 것은 여전히 슬프지만 그 덕분에 할인을 만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니, 양어머니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할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양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거든요. 양어머니가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하지만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정자와 하리는 정기적으로 양어머니를 찾아뵙고 있었습니다. 정자도 이제는 하린의 양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하린이를 정말 잘 키워주셨더라. 정자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비록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입양이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하린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했거든요. 어머니,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하린이 정자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정자가 하린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혈연으로는 물론이고 마음으로도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았어요. 지은아, 하린이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곁에 있는 것 같아. 정자가 지은의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린을 보면 지은이 떠오르고 지은을 그리워하면 하린이 위로가 되었어요. 언니, 저도 언니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언니를 많이 알게 됐어요. 하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자가 들려주는 지은의 이야기를 통해 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니, 저 이제 언니 대신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하린의 다짐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린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고 지은이 못다한 효도를 하린이 대신해주는 것 같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묘지에도 노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자와 하린은 지은의 묘 앞에서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지은아, 우리 이제 가야겠다. 다음에 또 올게. 정자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 저도 또 올게요. 그때까지 어머니 잘 지켜봐 주세요. 하린도 지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묘지를 나서면서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우리 집에 가서 지은 언니 사진들 다시 정리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정자와 하린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히 비추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요. 당연하지, 하린아. 두 사람의 모습은 진정한 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늦게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지은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분명 미소를 지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적시는 사연이었습니다.